강도윤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미자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습니다. 정미자는 서류를 힐끗 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혼이라고 써 있잖아요. 정미자의 손이 소주잔을 잡으려다 말고 다시 손을 걷었습니다. 강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이건 농담치고는 좀 잔인해요.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강도윤은 단어를 고르듯 말을 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좋게 보이려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강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밤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미자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선택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신 나온 소개팅 자리, 이들에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정미자는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겨울비에 젖은 골목이 보이고 간판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미자는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일어나 작은 전기난로를 켭니다. 난로에서는 약한 열이 올라왔고 방 안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이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대충 묶고 손등에 생긴 주름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또 하루네, 또 하루.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는 거의 숨처럼 작았습니다. 미자가 일하는 곳은 재래시장 끝자락에 붙은 백반집 정다운 식당이었습니다. 90년대부터 있던 집이라 벽에는 바랜 달력과 연탄 떼던 시절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벽 장사 준비를 하는 박순애 사장은 미자가 들어오자마자 앞치마를 던져줍니다. 미자 씨, 오늘 김치찌개는 좀 진하게 해요. 손님들이 국물 찾더라고요. 미자는 고개를 숙이고 곧장 손을 씻어 칼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은 빨리 움직였고 그 움직임에는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방은 좁았고 가스불 소리와 국 끓는 소리, 김치 썰리는 소리가 겹쳐 하루가 시작됩니다. 미자는 양배추를 썰다가도 가끔 멈추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에 잠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그때 그 시절 같은 말이 자주 나왔고 그 말은 미자의 마음을 무심하게 콕 찌르곤 했죠. 그녀에게 그 시절은 젊음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택들이었습니다. 미자의 휴대폰은 오래된 버튼폰이었고 하루에 울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울리는 건 카드 대금 문자나 병원 예약 확인 같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사진첩 속에만 남아있는 단어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장례 이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미자는 그 이유를 모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멀어진다는 걸, 특히 가족이란 이름 뒤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시장 사람들로 식당이 꽉 찼습니다. 미자는 반찬을 내며 손님들 얼굴을 보고 그들의 말투와 표정으로 기분을 읽었습니다. 누구는 고단함을 웃음으로 덮고 누구는 화를 내며 배고픔을 풀었습니다. 미자는 그 모든 감정을 보면서도 자신은 절대 크게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야 덜 다친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미자 씨, 오늘도 반찬 참 깔끔해요. 단골 손님 최영수가 말하면 미자는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뒤에는 칭찬을 받으면 더 미안해지는 마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미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오래 담그면 관절이 먼저 반응했죠. 박순애 사장이 주방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미자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좀 돼요? 미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장은 말을 급하게 이어갑니다. 내가 친구 부탁을 하나 들어줘야 하는데 소개팅 자리가 있거든요. 미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박순애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안 좋대요. 근데 자리는 이미 잡혔고 상대가 꽤 괜찮다더라고요. 미자는 씻던 그릇을 내려놓고 물기를 털며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가시면 되죠. 박순애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난 그런 자리 부담스러워서 못 가요. 그리고 그 남자 쪽에서 나이 비슷한 분 원한다더라니까. 미자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웃음은 목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습니다. 박순애는 미자의 얼굴을 살피며 더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미자 씨, 딱 한 번만 대신 나가줘요. 그냥 밥만 먹고 오면 돼요. 미자는 즉시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사장이 난처해지고 난처한 표정을 보는 건 미자에게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미자를 늘 이 자리, 이 삶에 묶어두곤 했죠. 제가 그런데 나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순애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알죠. 근데 그냥 한 번만요. 그 남자도 별 기대 없이 나온다더라니까. 미자는 별 기대 없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기대가 없다는 말은 편하다는 뜻인데 미자에게는 어차피 너는 아니야 같은 말로 들렸습니다. 퇴근길 미자는 시장 입구의 포장마차를 지나쳤습니다. 어묵 국물과 소주 냄새가 뒤섞인 그 거리에서 사람들은 하루의 끝을 술로 덮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빈속에 뜨거운 국물을 부어 넣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냥 지나쳤습니다. 소주 한 병 값도 계산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면 마음이 무너지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반지하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오래된 장롱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그 옆에는 아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도 들리지 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질문은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버티기 위한 습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미자 씨, 내일 저녁 6시, 장소는 강남 쪽인데 괜찮죠? 미자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강남이라는 단어가 그녀와는 다른 세상 같아서 한 번에 발이 묶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요? 박순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냥 미자 씨 하던 대로 솔직하게만 해요. 솔직하게. 미자는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솔직해지면 누군가가 더 깊이 들여다볼까봐 두려웠고 들여다보면 결국 버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솔직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미자는 오래 고민하다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요. 전화가 끊긴 뒤 미자는 방 안에 불을 끄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의 소개팅은 그녀에게 설렘이 아니라 초라함이 들킬 것 같은 공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처럼 잊고 살던 무언가가 다시 들릴 것만 같았죠. 미자는 이불을 당겨 덮으며 스스로에게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오면 돼. 그냥. 그 말이 주문처럼 반복되는 사이 미자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미자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접어놓는 손끝이 괜히 서툴렀고 마음은 이미 집과 강남 사이 어딘가를 오가고 있었죠. 박순애 사장은 그런 미자를 힐끗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 씨,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사장의 말은 위로였지만 미자에게는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장롱문을 열고 가장 안쪽에 걸린 옷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남편 제사 때 한 번 입고 그대로 걸어두었던 어두운 색 코트였습니다. 유행은 한참 지났고 어깨선도 지금의 미자에게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코트를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런데 가는 사람 옷이 따로 있나? 혼잣말이었지만 말끝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자는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립스틱 하나와 오래된 콤팩트가 전부였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그녀는 손을 멈췄습니다.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이상하고 안 바르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죠. 결국 미자는 입술에 색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바르고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서며 미자는 잠깐 숨을 고릅니다. 반지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오늘따라 계단이 더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미자의 발걸음은 자꾸 느려졌습니다. 도망치듯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은 잡혀 있었고 박순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도착하자 미자는 잠시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밝은 간판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시대에 떨어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말끔한 차림의 중년 부부들까지 모두가 미자보다 조금씩 더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나만 여기서 튀는 거지. 미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개팅 장소는 조용한 한식 주점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과 낮은 음악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입구에서 한 번 더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정미자 님이신가요? 미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직원이 안내한 자리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강도윤이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어두운 재킷,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미자가 다가오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셨군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자는 그 인사에 순간적으로 더 굳어졌습니다. 네, 제가 좀 늦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조급함도 기대도 없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자는 메뉴판을 붙잡았습니다. 어색함을 가릴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강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편하신 걸로 시키시죠. 그 말에 미자는 잠깐 메뉴판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주 괜찮으세요? 강도윤은 잠시 미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선택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같았죠. 미자는 직원에게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첫 병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미자의 손이 먼저 병을 잡았습니다. 잔을 채우는 손길이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한 잔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속이 따끔거리며 내려가는 느낌에 잠시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제가요.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 잘 안 나와요.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미자를 더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대신 나온 거예요. 미자는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자리 자체가 좀 어울리지도 않고요. 강도윤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비웃음은 없었습니다. 미자는 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히 나왔죠, 뭐. 그 말과 함께 두 번째 병이 주문되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미자의 어깨는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풀리는 만큼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들도 함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은 미자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말이 많아졌고 웃음 뒤에 묻은 피로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는 일부러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설명보다 관찰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오면요. 미자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 포장하잖아요. 강도윤은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자 씨는 포장 안 하시나요? 그 질문에 미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할 게 있어야 포장을 하죠. 그 웃음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병이 거의 비어갈 즈음 미자는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점점 솔직해졌고 솔직함은 곧 거칠어졌습니다. 강남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고 이 작은 술자리 안에서 미자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은 그 무너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놓였을 무렵 정미자의 얼굴에는 처음 들어올 때의 긴장이나 조심스러움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묘하게 무너진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잔을 채우는 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병이 기울어질수록 미자의 숨도 점점 가빠졌습니다. 강도윤은 그런 미자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던지지도 끊지도 않으면서 그녀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참 웃기죠.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데서,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잔을 들었다가 잠시 멈추고 잔 안에 투명한 술을 바라봤습니다. 근데요, 집에 가면 더 답답해요. 말할 데가 없거든요. 강도윤은 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 힘든 일이죠.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감정을 억지로 보태지 않은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담담함에 오히려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미자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인생이 정리될 줄 알았다고. 그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요, 갈수록 더 엉망이에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는 시선이 미자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젊을 땐 그래도 이유가 있었어요. 애 키운다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먹고 사느라 정신없다고. 미자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럴 말도 없어요. 그녀는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에 얼굴이 잠깐 찡그려졌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남은 사람 같아요. 할 일도 다 끝났고 역할도 다 끝난 사람. 강도윤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 씨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확인하듯 던진 말이었지만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스스로가 제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솔직해지는 거죠. 그녀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 묵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소주병이 추가되었습니다. 강도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리는 순간 이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개팅 나오면 다들 그러잖아요. 미자가 고개를 젖힌 채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 좀 괜찮은 것처럼 말하고 상처는 살짝만 보여주고. 근데 저는요. 그녀는 강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보여줄 것도 없어요. 강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꺼내 놓으시는 겁니까? 미자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꺼내 놓으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요. 식당 안의 소음이 잠시 귀에 들어왔습니다.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 직원의 발걸음,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 사이에서 미자의 말은 더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요. 미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프다가 갑자기 갔어요. 그 뒤로 집이 집 같지가 않더라고요.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그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자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녀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싶다가도 내가 이제 쓸모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강도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미자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필요할 때만 찾는 거구나. 가족도 예외는 아니구나. 그 말은 체념이었고 동시에 오래 다져진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강도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 씨, 그렇게 단정 지어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제 인생에 내린 결론이에요. 다섯 번째 소주병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미자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지만 방향은 오히려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겠다는 태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각오. 오늘은요. 미자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말은 끝까지 하고 싶어졌어요. 강도윤은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끝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 짧은 말에 미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겠다고 말한 건 아주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식당 밖은 분주했지만 이 테이블 위에서는 미자의 인생이 천천히 그리고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은 그 선을 함께 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주병이 비워질 즈음 테이블 위에는 더 이상 처음의 질서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빈 병들은 무심하게 옆으로 밀려 있었고
잔에는 술이 반쯤 남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지만 자세는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기울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죠. 강도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미자를 향한 시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미자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보통은 다들 슬슬 핑계대고 일어나잖아요. 강도윤은 잔을 내려놓고 미자를 마주봤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짧고 단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예의도 있었고 책임감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무섭기도 한데.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미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대가 되자 직원들은 테이블 정리를 시작했고 조명도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이 공간 자체가 두 사람만을 위해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자 씨는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끝을 먼저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자는 그 말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끝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안 될 거다, 의미 없을 거다, 기대하지 말자. 그런 말들로요. 미자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덜 아프거든요. 강도윤은 그 말을 곱씹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미자를 재촉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깊은 생각을 끌어냈습니다. 저는요. 미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진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피하는 방법이군요. 미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는요. 6번째 소주병이 주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자가 아니라 강도윤이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릴 줄 알았는데요. 강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리는 게 더 무례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미자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별사람 다 봤네. 미자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보통은 그만 마셔요부터 나오는데 술이 다시 채워졌고 미자의 말은 더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흐려지기보다는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중심이 점점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미자가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이요. 강도윤의 시선이 미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미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다들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냥 제 감정이 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강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미자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미자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말,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식당 한쪽에서 직원이 조심스럽게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두 사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이미 단순한 소개팅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윤 씨는요? 미자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강도윤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 자기 얘기만 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가시게요. 그 한마디에 미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강도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을 꾸미고 감정을 조절하고 계산하는 관계예요. 오늘은 그런 게 없는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잘못 오셨어요. 저는 꾸밀 줄을 모르거든요. 강도윤은 그 말에 처음으로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미자의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이유가 된 경험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6번째 병이 거의 비워질 무렵 미자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네요. 제가 무슨 말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강도윤은 단호하지도 가볍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해도 됩니다. 그 말은 허락처럼 들렸고 동시에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미자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제는 돌아갈 길보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밤은 깊어졌고 이 조용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7번째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식당 안에는 더 이상 손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처음보다 훨씬 낮아졌고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이 공간이 더 이상 영업장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위한 밀실처럼 변한 느낌이었죠. 정미자는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린 채 잔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술에 잠겨 있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미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벌써 도망갔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좋은 말만 남기고 일어났겠죠. 강도윤은 미자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미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미자가 짧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얘기라도 해줬다고. 강도윤은 잠시 시선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빈 병들 사이로 반사되는 조명이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미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어 술을 마셨지만 이번에는 단번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에 걸린 술을 삼키듯 말을 삼키듯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진짜 이야기요. 미자가 중얼거리듯 되뇌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귀한가요? 그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요, 진짜로 살다가 이렇게 된 건데. 강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합니다. 그 한마디에 미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여전히 밝은 강남의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미자의 눈에는 그 불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실요. 미자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요,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어디까지 망가져도 되나? 강도윤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의 말은 지적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제가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이 안쪽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지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결국 쌓아두었던 말을 더 끄집어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화를 안 내는 거였어요. 미자의 말에 강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들 이해한다고, 다들 사정이 있다고. 근데요. 미자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다 끝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강도윤은 그 의미를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네. 미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화를 안 낸다는 건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7번째 병이 거의 비워졌습니다. 미자의 말은 점점 더 깊숙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개팅도 술자리도 체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도윤 씨, 미자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누가 옆에 있어줘도 결국 혼자예요. 강도윤은 그 말을 바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미자의 시선이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강도윤 씨도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미자에게는 큰 파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도윤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윤 씨도 기대했다가 다친 적 있어요?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번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다 비슷하네요. 겉모습만 다를 뿐. 8번째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밤은 예정된 궤도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자는 잔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는요. 더 무너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강도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듣고 있으면 오히려 더 무너지고 싶어지네요. 강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은 자리는 흔치 않습니다. 그 말에 미자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붙잡고 있던 마지막 벽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미자의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이 지금 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9번째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 때 식당 안은 이미 마감 준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다른 테이블에 불을 하나둘 끄고 있었고 계산대 쪽에서는 조용한 정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미자와 강도윤이 앉아 있는 자리만은 이상하리만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테이블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쉽게 중단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미자는 잔을 내려놓고 잠시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떨림을 감추듯 손을 깍지 껴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강도윤은 그런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가방을 의자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미자 씨, 그가 처음으로 이 밤의 흐름을 끊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혹시 짐작되십니까? 정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에 젖은 눈빛이었지만 질문의 의미만큼은 정확히 느낀 듯 했습니다. 글쎄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은 그만 마시죠 아니면 이제 가시죠 아닌가요?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퍼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미자는 그 소리에 괜히 등을 고추세웠습니다. 강도윤의 손이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얇지만 단단해 보이는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게요. 강도윤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미자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습니다. 설마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끝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계약서라도 쓰시게요? 강도윤은 그 말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분명한 제목과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서류를 힐끗 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결혼이라고 써 있잖아요. 강도윤은 서류를 다시 한번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미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채 서류와 강도윤을 번갈아 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네. 강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미자의 손이 테이블 위를 더듬었습니다. 소주잔을 잡으려다 말고 다시 손을 걷었습니다. 강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이건 농담치고는 좀 잔인해요.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충동도 아닙니다. 정미자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안다고요. 오늘 처음 만났고 저는 술에 취했고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제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시잖아요. 강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정미자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래서라니요. 미자 씨는 강도윤은 단어를 고르듯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좋게 보이려 하지도 않았고요. 정미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미자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는요. 그녀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는 서류를 살짝 미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가벼운 장난은 아니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미자는 서류 위에 놓인 자신의 이름 칸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빈칸이었습니다. 그 빈칸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선택을요.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해도 되는 건가요? 강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보다 해도 됩니다. 그 말에 정미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말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밤은 미자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진짜 너무 멀리 온 것 같네요.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야 제자리로 온 겁니다. 정미자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 흐릿한 조명, 펼쳐진 서류. 이 모든 것이 비현실처럼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밤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미자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선택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마지막 조명이 꺼지고 계산대 쪽에서 직원이 조용히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공간에는 정미자와 강도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겼지만 두 사람 모두 시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시계보다 더 무거운 것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미자는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다가도 금세 흐려졌습니다. 술기운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종이를 덮고 잠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강도윤 씨,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요, 내일 아침에 후회하실까봐 무섭진 않으세요? 강도윤은 그 질문을 예상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돌아가서 후회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미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은 늘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왔다는 걸 그 말이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미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평생 선택받는 쪽이었어요. 부모한테도 남편한테도 세상한테도 한 번도 제가 선택한 적은 없었어요. 강도윤은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용기를 얻은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무서워요. 제가 선택하면 그 다음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정미자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쓰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둔 것도 아닌데 그 펜이 이상하게 또렷해 보였습니다. 혹시요. 미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걸 쓰면 강도윤 씨 인생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강도윤은 잠시 웃었습니다. 아주 짧고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의 웃음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자는 그 말에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결혼이 단순한 선택이라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요. 강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자 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 앉아 계셔서 선택한 겁니다. 그 말에 미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이유가 되나요? 됩니다. 강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요. 식당 밖에서 멀리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스치는 불빛이 잠깐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미자의 눈에는 오래 눌러두었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말,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해줄 줄은 몰랐어요.
강도윤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 순간에는 더 많은 말보다 미자가 스스로 결론에 닿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름을 적는 칸, 날짜를 적는 칸, 서명란. 평범한 종이 위에 평범한 칸들이 오늘따라 지나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강도윤 씨, 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혹시라도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다시 초라해져도 지금처럼 저를 보지 않으실 자신이 있나요? 강도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보겠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고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정미자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기 전 그녀의 손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이게 미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무모한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강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자가 완성될수록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식당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정미자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겠죠. 강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식당을 나란히 나섰습니다.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에게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과 아침의 경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시간, 정미자와 강도윤은 식당 앞 인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간판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밤새 켜져 있던 가로등만이 희미한 빛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술잔과 서류가 놓여 있던 공간이 사라지고 나니 두 사람 사이에는 갑자기 현실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정미자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발끝으로 바닥에 작은 돌을 툭 차며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이 그렇게 많았는데 막상 밖에 나오니까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도윤은 미자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평범하지 않은 밤이었으니까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제일 정신없는 밤이었어요.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요. 강도윤은 그 말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후회보다 책임이 먼저 느껴집니다. 그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책임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강남의 새벽거리는 밤의 화려함도 아침의 분주함도 아닌 어중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막 문을 여는 직원, 첫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밤을 새운 듯한 택시 기사까지. 정미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도요. 그 말에 미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조금 무서워요. 강도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집일 거잖아요. 반지하, 눅눅한 공기, 변한 거 하나 없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괜히 다 꿈이었던 것 같을까 봐요. 강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아니라는 증거를 하나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미자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증거요? 강도윤은 봉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연락하겠다는 약속도요. 미자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증거라면 저한테는 충분하네요. 잠시 후 두 사람은 택시 앞에 섰습니다. 미자가 먼저 타려다 말고 다시 강도윤을 돌아봤습니다. 강도윤 씨, 혹시요. 주변에서 반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선택 지키실 거예요? 강도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킬 겁니다. 미자 씨도요. 미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어질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강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때는 도망친다고 말해 주십시오. 잡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에 미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택시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도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미자는 손을 들어 작게 흔들다가 이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자는 익숙한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와 오래된 냄새가 그대로였습니다. 전등을 켜자 변한 것 하나 없는 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역시 그대로네. 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부엌으로 가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유리컵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근데 이 얼굴은 좀 달라졌네. 미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넘기다가 강도윤의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쉬십시오. 미자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미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만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에는 앞으로 해야 할 아주 작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박순애에게 뭐라고 말할지, 그리고 다음에 강도윤을 다시 만나면 어떤 표정으로 마주할지, 다시 시작이라는 게 미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생각부터 생기는 거였구나. 창문 틈으로 햇빛이 조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는 걸요. 정미자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사랑이 될지, 동행이 될지, 혹은 또 다른 시험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